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랑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장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병 전투차, 네. 전장의 택시라고도 불리는 보병 수송차가 있는데, 예. 보병 수송차는 사실 차륜식, 궤도식 뭐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있지만, 보병 전투차라고 불리는 그렇죠. IFV 위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 전에 예전에 댓글 할 때도 나왔는데,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이제 이걸 잘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홍 편장님이 APC랑 예. IFV랑 어떤 차이가 있고, IFV의 대표적인 거, APC의 대표적인 거, 요거 한 단씩만 좀 간단하게 꼽아주시죠. 얘기해 보죠. 예. 일단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 원래는 전차가 보병의 속도에 맞춰가게 돼 있었어요. 처음 나왔을 때는요. 그죠. 근데 전차가 점점 빨라지니까 보병이 전차를 따라가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트럭 태웠는데 트럭 타고 가다 다 죽어요. 그죠. 그 전에 험한 땅 가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중에 병력 수송용 장갑차가 나옵니다. 최소한 총알은 막아주면서 험한 땅도 전차하고 같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갈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보급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M113입니다. 방탄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보병을 싣고 그 박스가 탱크를 따라가야 되니까 발통을 달아준. 근데 아무것도 안 달아주면 좀 아쉬우니까 위에 기관총 하나 달아준. 말 그대로 전장의 택시라고 하는데 택시보다는 전장의 승합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거예요. 이게 장갑 병력 수송차 APC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쟁 운용도 해보고 특히 베트남전도 겪고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일단 방어력이 총알이나 간신히 막는 정도는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화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병이 늘 내려가지고 전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는 포와 기관총밖에 못 쏘는데 보병 전투차는 기관총과 포의 중간 정도 되는 화력이 필요하다는 게 깨달아진 거죠. 보병 웜호 및 전차 웜호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보병도 태우면서 기관포나 대전차 미사일을 이용해서 전투력도 갖춘, 이런 걸로 탄생한 게 보병 전투차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나온 게 60년대 후반인데, 이게 이렇게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가다가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서 그 러시아를 얘기 안 할 수가 그렇죠. 없는데, BMP, 예. 러시아의 BMP-1이 사실은 나오면서 서방권, 특히 미국을 위시한 이제 그 국가들도 이게 아닌 게 한 거죠. 정말 아까 BMP 쇼크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말씀에 이어보면 이제 결국 원인은 그건데, 그래 BMP-1부터 해가지고 BMP-2, 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4까지 뭐 그 개발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런 그 IFV의 그 장단점 뭐부터 해가지고 그죠. 뭐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IFV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딱 하나예요. 비싸요. M113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미늄으로 만든 방탄 박스에 엔진 달고 발 담근 것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싸니까 뭐 만 단위로 찍어내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미군이 브래들리로 가면은 조달 수량도 확 떨어지고 유지비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수송 능력이 확 떨어졌어요. 그죠. 7명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도 무거워져서 이제 항공 수송이 점점 어려워졌고. 그렇죠. 통상 지금 현재 그 추세나 분위기는 이제 8명 정도는 태워야 되는데 7, 8명 타죠. 그게 한 분대 정도 되잖아요. 일개 분대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요즘의 경향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거워지고 비싸지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단점이 지적됐잖아요. 더 무거워지고 더 비싸집니다. 이게 정말 재밌어요. 이 갈 때까지 가보자구나. 그렇죠. 이게 극단적으로 비싸지고 무거워진 게 실현은 안 됐지만 미국의 그 퓨처 컴뱃 비클, 그러니까 미래 전투 차량, 이때는 거의 70톤까지 간 적이 있어요. 무게가. 거의 탱크전. 거의 정도 아니라 탱크를 뛰어넘는 미친 무게죠.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탱크로 나왔죠. 그렇죠. 그 남메리크였나요? 그렇죠. 나메르.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해보니까 방어력이 장난 아니게 중요해진 거예요. M113 같은 경우는 이미 베트남전에서부터 방어력의 한계를 돌출을 했고요. 그 M2 브래들리 같은 경우도 이라크전에서 방어력의 한계를 많이 돌출했어요. 어떤 방어력을? 특히 이제 그 지뢰나 아이디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게 아닌 게며 또 이렇게 사실 RPG마저도 취약한 게, 브래들리 같은 경우 주 자체가 알미늄이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은 순식더라고요. 진짜
그 격파돼서 화재로 완전히 탄 걸 봤는데 막 저기 공구로 저기 전자 키트 같은 거 만들어 보시는 거 알 거예요. 땜납 녹는 거. 예, 예. 그런 녹은 납 같은 게 흥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흘러내리듯이. 그러니까요. 그 터미네이터 2 같이. 아, 예. 그게 또 그다음에 또 알라의 요술봉도 이제 점점 세지거든요. 그렇죠. 옛날처럼 RPG. 단일 탄두가 아니라 이중 텐덤 탄두에다가 아. 별의별 계량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두 개가 안 부닥쳤으면 몰랐는데 이제 주 IFV가 사실 2021세에 가장 많이 움직인 곳이 그 알라의 요술봉 거주 지역과 굉장히 그렇죠. 겹치거든요. 예. 중동.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좁은 거주구역 네, 이런 곳에서 사실 뒤쪽을 맞으면 버틸 재간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 IFV의 이제 강화의 또 하나 원인은 목숨값이 비싸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였어요, 또 그거였어요. 징집제에서 이제 지원제로 바뀌었고, 그다음 예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미군 교리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천병으로 보내는 중대나 소대는 그냥 버리는 카드처럼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난리 나죠. 그렇죠. 예, 난리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병사들,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메르라 그랬나요? 거의 전차를 그냥 개조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사람을 살리기 차체를 위해서. 그냥 전차로 쓰는 거죠. 전차 그렇죠. 차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향이 또 하나 이제 됐고, 왜냐하면 그리고 옛날처럼 막 수십만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이게 없어지고 병력 자체가 없어지고. 줄어드니까 네, 그렇죠. 그게 두 개가 그 겹친 지금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게 키예요.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그렇죠. 그 뭐 무게가 늘어나고 또 더 비싸지고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게 병력이 줄다 보니까 그 병력의 어떤 소중함도 분명히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옛날 같은 경우는 장갑차는 전투를 하기보다는 병력을 수송하는 존재였고 주 전투는 전차가 하면서 전차가 장갑차도 보호해준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얘기하기 힘들어진 게 일단 전차가 못 가는 상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전면전이 아니라 뭐 대게릴라전 이런 상황 같으면은 병력이 가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그다음에 또 시가전 같은 상황이 되면은 건물이나 시가 구조 때문에 전차가 엄호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약간 아프가니스탄 생각하면 좀 이라크가 정확합니다. 이라크가 더 정확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네.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병 전투차가 자기가 직접 몸빵을 속된 말로 몸빵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사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최근에 레드백 이걸 화제가 된 호주의 신형 그 장갑차 사업인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양상을 굉장히 잘 보여줍니다. 전에 같으면은 30mm 기관포를 방어하는 정도의 방어력은 전방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건 측면과 전방 심지어 후방까지 다 동등한 방어를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RPG를 맞아도 최소한 내부 인원들은 탈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될 뿐더러 거기에다가 아래에서 10kg의 TNT가 터져도 최소한 안에 있는 사람들 무사히 탈출할 수 있게 그리고 자기들 예산 때문에 취소할지도 모르지만 하드킬 기능까지 넣고 넣어야 될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엄청나게 방어력이 높게 요구되고 거기에 내부 공간의 요구가 굉장히 커진 게 8명이 탄다고 하지만 좌석들을 다 독립된 좌석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요. 안전 때문입니다. 주행 중 안전도 있지만 터졌을 때 전부 다 안전벨트 매고 앉아 있으면은 뒤집어져 가지고 막 앞에 부딪히고 천장에 부딪히고 그런 일이 없거든요. 게다가 심지어 필요한 8명이 타고도 부상병을 한두 명 들 것에 싣고 갈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공간은 또 내부 공간대로 커지고. 레드백 보니까 실물 커졌고 그 레드백의 경쟁자가 이제 링스잖아요. 근데 최근에 헝가리였나요? 거기에 헝가리입니다. 이제 200대인가 생각보다 많은 대수가 들어가서 놀랐는데 그 보시고 어떠셨나요? 링스랑 경쟁할 때 지금 어디가- 얘기가 네. 지금 쭉 진행된 거 다 보시면 더 커지고 무겁고 그렇죠. 비싸졌습니다. 비싸진 정점이 있는 전차 장갑 보병 전투 장갑차가 링스인데 헝가리가 경제성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거기서 200대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의외였죠. 의외였죠. 네. 독일이 상당히 경제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저게 어떻게 보면 무기 수출의 한계가 왔다고도 볼 수 있는 세상이 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말한 IFV의 모든 그 시발점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 보병 전투차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획득한 T-54 전차를 고쳐서 만들어낸 것이 처음에 그런 중보병 전투 수송차였는데 그 아크자리트라고 하죠. 예, 예. 그것이 계속 발전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올 때까지 돈도 엄청 아까 많이 들지만 보병 수송용으로 중장갑을 했던 장갑차들이 화력까지 더 올려야 됐어요. 지금 상황이 아까 말한 그렇죠. 것처럼. 아 활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시가전을 발생하면서 가장 먼저 전차가 들어가서
들어오는 장갑차들을 호위해주고 엄호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시가적이 훨씬 많이 벌어졌거든요. 전차가 시가에 들어가면 포신도 못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적을 전차포로 쏘면 주변에 있는 아군까지 다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화력이 적절하면서 장갑을 강화된 걸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나메르까지 온 것도 종착역이 아니었던 거죠. 아니죠. 예. 지금 모든 호주군이 말하는 요구사항 ROC 자체가 이스라엘이 원하던 그대로입니다. 거기에 포탑을 얹고 화력을 강화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딱 됩니다. 예. 이게. 그 화력 얘기가 나왔으니 또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화력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30mm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서방권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mm로 시작했거든요. 예. 20mm, 25mm 갔다가 그다음 이제 30mm. 그런데 지금 30mm도 작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링스는 30mm도 달 수 있지만 35mm를 주로 달고 있고요. 그 정도면 그냥 포를 달아버리는. 근데 지금 미국은 한술 더 뜹니다. 50mm 지금 연구 중입니다. 이미 시제품 나왔어요. 근데 나왔어요? 러시아 한술 더 뜹니다. 57mm 벌써 얹었어요. 근데 이게 그 구경의 차이, 구경이 좀 크다고 그래서 물론 저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 탄두의 그 화력 성능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대량 생산의 그런 그 이점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채용한 40mm도 대단한 그렇죠. 그 화력이거든요. 그렇죠. 네. 만만치 않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대공까지 생각을 하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40mm를 채용했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게 지금 호주의 뭐 링스와 레드팩이 전부 30mm로 지금 이제 그렇죠.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미국이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50mm가 과연 50mm까지 갈 거냐? 뭐 어떤 그 외신과 정보에 의하면 30mm에서 35mm도 본다. 사실 그게 현실적이긴 한게 사실 50mm가 옛날부터 나오던 계획이긴 해요. 네. 80년대에 이미 검토를 했다가 냉전 끝내면서 나가리 좀 속된 말이에요. 하여간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예. 업계 용어. 예. 네. 전차포도 그렇죠. 140mm까지 갔다가 그렇죠. 다시 예. 원위치해서 120으로 간 거, 120으로 간 거나. 50mm나 이론입니다. 미국이 50mm 하고 러시아가 57mm 하는 이유가 실은 대공도 염두에 둔 건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사일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까 포에 의한 방공은 많이 좀 무시됐었거든요. 근데 왜 드론이 나오니까 오히려 포를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경이 57에 갔다가 다시 줄어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탄두가 작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버스트탄이나 이런 자탄을 들어갈 수 만큼 맞아요. 예. 이게 많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랬었죠. 그래서 예. 다시 구경이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더 탑재량을 많이 갈 수 있으면서 화력은 더 강화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러니까. 얘기했던 그 다시 이제 줄어드는 이유가 아니, 비계님이 얘기하신 건데 그리고 딴 거 더 돼서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커지면 비싸죠 무조건. 커지면 비싸. 그래서 진짜 57mm나 20mm가 주류가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거보단 제가 보기에는 레이저 무기가 나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구경이 커지면 그리고 이제 탄약이 같은 탄약이라도 더 많이 보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것도 어쨌든 그렇고. 보병 전투차의 핵심은 보병을 필요한 전장에 보내는 게 문제인데 다른 장비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그러면 보병 네. 싣지 않으면 되죠. 공기를 싣고 수송하면 되는. 네. 아니죠. 이제 보병은 저기 로봇이 남아 있고 네. 이제 로봇이 가는 거예요 이제. 네. 보병은 하지 말고 이제 전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제안하려고요. 그냥 전차에 병사를 실으면 돼요. 이건 또 좋다. 훨씬 야. 또. 메르카바처럼 메르카바를 좀 크게 해서. 그런데 메르카바도 망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그건 포탄 말이 안 실어야 되네. 되니까 네. 보병들이 위에 타는 그냥 그죠.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같이 죽는 거죠. 그렇죠. MBT는 그러니까 지금 정 작가님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거. 네, 그렇죠.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제. 자 이렇게 재밌게 또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보병 전투차 뭐 유명한 전투 차량도 많이 있어요. 있죠. 뭐 우리 그 비계님부터 그 자기가 좋아하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전투차 좀 하나씩 좀 전문가시니까 굉장히 마이너하고 모르는 거 한번 너무 기대해 많은 볼게요.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외형적으로나 장난감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좋은 프라모델 그런 거죠. 예. 미국산 브래드리가 역시 그래도 브래드. 우리 홍필장님은 저는 BMP3입니다. BMP3 좋죠. 아니 야. 이거는 성능이 좋고 뭐 실전적인 이런 거보다도 뭐랄까 남자의 로망. 맞아요. 그래. 아니 보병 전투차인데 100mm 포를 난 거야 이게. 거기에 100mm 포에 심지어
그 옆에 30mm 기관포를 또 달았어요. 그리고 기관총을 또 달고 그다음에 차체에 또 기관총이 2개가 더 있어. 자기의 느낌만 얘기한다면 정말 그냥 미친 듯이 앞으로 쏘고 부수고 쏘고 정말 그렇게 없잖아요, 진짜. 정답이 없는 거예요. 호불호가 있으니까. 근데 캐주얼하게 돌직구. 정 작가님.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는 그 러시아 전쟁 영화를 가끔 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BMD. 공수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여기는 안에 보병이 못 타요. 뒤에 거기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작아서 뒤에 올라타야 돼. 약간 트랙터 올라타는 것처럼. 탈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좁아서 대부분 안 타요. 뒤에 들어가서 영화에서는 다 이렇게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죠. 네, 그 테러리스트랑 전쟁했던 체첸 전쟁, 2차 전쟁 때 나왔던 그 유명한 폭풍의 문, 스톰게이트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BMD가 너무 좁아서 대부분 안 타요. 그리고 자살 돌격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저기 그 병사들 구하기 위해서. 그럼 남자의 로망이죠. 그리고 그렇죠. BMP3 얘기에 또 빼먹은 게 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타고 내리는 게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병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단점이죠. 병 같은 맛이 또 이 참 사나이답다는 느낌 있잖아요. 왠지 병 같지만 나 이렇게 타고 내릴 거야 정말. 엄청난 단점 중에 하나죠. 저기 박 의원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타본 차 K21을 그냥 응원합니다. 뽕 아니고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장갑차,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보병 전투차에 대해서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병 전투차에 대한 뭐 글이나 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적어주시기 바라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